안녕하세요. 음암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주제선택 도덕 시간인데요. 7차시 철길 딜레마를 통해서 칸트와 벤담의 주장 확인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거짓말을 해도 될까라는 주제에 대한 칸트와 벤담의 주장을 공부해 보았는데 칸트는 뭐라고 했죠? 한번 간략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칸트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거짓말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가 우리의 양심의 명령이고, 그리고 이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벤담은 어떻게 얘기했죠? 벤담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 있었나요? 그렇죠. 벤담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이 허용되죠? 벤담에게는 바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있을 때는 거짓말이 허용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 어떤 행동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거짓말은 허용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벤담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딜레마 상황인 철길 딜레마를 통해서 칸트와 벤담의 주장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벤담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트롤리 딜레마라고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자, 지금 보면은 기관차가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관차 조종사? 기관차 운전자라고 하죠.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철길 위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인부인데요. 인부들 5명이 죽고,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면은 인부가 1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벤담은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얘기할까요? 운전자가. 자, 벤담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행동이 선이라고 얘기했죠? 이익인데,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일이 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즉, 결과가 좋으면 의도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한 게 벤담의 주장인데요. 자,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결과가 좋은 게 더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근데 이 상황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고장났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이든 나아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벤담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만약에 그냥 이렇게 쭉 간다면, 내가 원래 가던 길이고 이렇게 간다면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상황을 가정할 때 벤담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주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벤담은 아마 원래 내가 이쪽으로 가던 길일지라도 한 명이 죽는 게 인부 5명이 죽는 것보다 더 결과가 좋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명 죽는 것보단 1명 죽는 게 결과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벤담은 이렇게 쭉 그냥 원래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방향을 틀어서 인부 1명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칸트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칸트는 도덕적인 행동, 옳은 행동은 결과는 상관없다고 했죠. 결과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그 행동의 의도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행동의 의도가 양심의 명령을 따른 행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도덕성은 결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행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는 그 행동이 양심의 명령을 따랐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결과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벤담이 원래 가던 길을 꺾어서 의도적으로 사람 한 명한테 간 것은 칸트에게는 옳은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살인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건 우리의 도덕적인 양심의 명령일 겁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건 살인하러 이쪽으로 방향을 튼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벤담의 결정을 칸트는 반대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딜레마 상황에서 벤담과 칸트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같이 복습해 볼게요. 벤담은 행위의 결과가 사회에 더 많은 이익을 주면 무조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익을 많이 주는 행위만을 선택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한 명의 인부를 죽이는 게, 내가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면은 5명이 죽잖아요. 이 5명이 죽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선하기 때문에, 더 사회 전체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칸트는 앞서 얘기했듯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마음대로 상상해서 추측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내가 내가 운전자라면 딱 상황을 보고 벤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혼자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죠. 5명이 죽는 것보다. 하지만 칸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혹시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갔던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했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대로 상상해서 결과를 추측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벤담은 상상해서 아마 결과를 추측하고 한 사람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여러 명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칸트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한 사람을 죽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때 양심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근데 양심의 명령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건 살인이고 옳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우리의 양심이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서 칸트와 벤담은 어떤 주장을 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 조금 어렵죠.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이 내용은 철학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딜레마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과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내가 만약 기관차 운전사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근거 한 가지씩 써서 주장을 펼치는 게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자, 구체적인 어떤 과제 내용은 선생님이 토론하기 그 위에 설명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근거를 대고 이유를 대서 주장을 펼치는 게 이번 시간 과제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대면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각자 의견을 펼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딜레마 상황을 통해서 칸트와 벤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